김용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몇 차례 진짜 인터뷰에 모셨던 분입니다. 언론 지킴이, 언론 중에서도 특히 방송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년간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 지킴이 역할 확실히 하셨던 분으로 꼽히죠. 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보니까 우시던데 울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일부러 후원금 같은 것도 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힘들어요 하고 우시던데 누가 울렸어요, 우리 최 의원을? 이게 복잡한데요. 일단 요약하자면 제가 MBC 치부가 들어있는 녹취록을 26일 오전에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그 특정이었죠, 아주. 한겨레 네트워크. 그러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MBC가 메인 뉴스에서 메인 뉴스 앞부분에 27초 동안 제 선거법 위반 논란 이러면서 마치 제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전국적으로 이름 탔네요. 요즘 예비 후보가 1000명도 넘는데, 야, 공중파에서 그렇게 주목해 주다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이제 제가 폭로한 녹취록의 내용은,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우리 MBC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그 정체가 불분명한데 뭔가 야당은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여당은 옹호하고 폴리뷰 이런 거. 2012년 그 MBC 파업 과정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MBC 사측을 옹호하는 듯 한 보도를 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 매체들과 MBC의 핵심 경영진 중에 하나인 미래전략본부장이 만나서 이런저런 전략회의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저껜가 최승호 PD하고 인터뷰하면서 내용의 일부는 소상히 밝혔고 그것을 지금 폭로한 게 최민희 의원실이 그 녹취록을 입수를 했고 최 의원실에서 폭로가 돼서 다 알려지게 된 이제 뉴스의 흐름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된 것은 이제 제가 폭로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MBC가 메인 뉴스에서 저에 대한 보복성 보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연합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국민일보가 받았고 되게 그런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왜 받았고 YTN까지 받고 SBS도 인터넷판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7, 8 매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지난 1월 20일 날 우리 지역 매체가 단신으로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빨리. 5일 전에. 그것도 지역신문에 조그만 단신으로 났던 거를 며칠 있다가 최 의원실에서 MBC와 수구 언론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게 터트려지고 나니까 보복성으로 며칠 전에 쬐끄만 신문에 났던 단신을 끄집어내서 키워서 보도했군요. 잠깐만요. 쬐끄만 신문은 아니고요. 지역 매체. 지역. 알았어. 지역 신문에서 낸 겁니다. 쬐끄만다 그러면 안 되지. 작지 않습니다. 현지 언론의 단신으로 났던 거. 그렇죠. 기사가 작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단신으로. 그런 것을 내용이 만약에 진전된 것이 있다면 속보가 저는 되죠.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뉴스니까 새로운 사실. 그런데 5일 전에 지역 매체가 다룬 단신 기사와 똑같은 내용을 공영방송 MBC가 메인 뉴스에서 27초간 다룬 겁니다. 그게 시청인가 어디에 명함을 몇십 장 돌리고 갔다 그거였다며요? 맞습니까? 그것도 시청을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지난 1월 14일 날 제가 남양주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청에서. 되게 그런 건 시청 기자실 같은 데서 많이 하죠. 네, 시청 기자실에서 하고 나니 예의상 그 시청에서 일하는 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 관례다. 그래서 저는 예의상 이제 인사드리고 누구냐 그래서 명함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가후호 방문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인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최 의원 본인은요? 네. 근데 시청에 사무실을 간 것도 가가호호 방문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던가요, 선관위는? 일부 판례가 그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선관위는 아직까지는 이걸로 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는데, 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냐? 뭐 좀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가, 예. 저희가 사정을 설명하니, 그럴 수도 있나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관위에서 뭐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예. 또 남양주 경찰서에서 뭐 내사 단계라는 거거든요. 예. 과연 제가 저를 찍어달라고 호소하면서 공무원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인사였는지를 판단해 보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사안이라 사실은 이게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27초씩이나 다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제가 선거법 위반을 했다면 네. 그에 대한 인분의 책임을 짐과 동시에 예. 저는 제가 그 방문했던 각 국이 예. 뭐 한 명씩 있는 데가 아니고요. 그렇죠. 되게 작은 데는 한 20명, 큰 데는 뭐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게 가가호라는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따로 또 제가 만약에 고발 조치 되거나 한다면 대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네. 당연한 개인의 법적 방어권이기도 하고 네, 네. 정황을 보건데 그게 그렇게 침소봉대될 사안인가? 어쨌거나 네. 전국적으로 갑자기 관심을 받은 지역구가 돼버렸어요. 아직 선거구 획정도 안 됐는데. 네, 저도 저지만 네. 남양주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네, 올게 된 건 예. 이런 사안 때문에 예. 이 중요한 녹취록 폭로가 예. 물타기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젊은 기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젊은 기자들에게 이게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녹취록을 제가 폭로를 했는데 예. 지금 이 엉뚱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지. 왜 지역 매체가 단신으로 다룬 이 내용이 MBC가 보도한 이후로 유력 언론사들이 쭉쭉쭉 다루게 되었는지 이거에 다른 어떤 공작적인 건 없는지 차라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취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예. 하다 보니 갑자기 이 녹취록에 보면 네. MBC 내부의 구성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참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네, 지금. 예를 들면, 네, 백 본부장께서, 내가 뭐 언제는 뭐 특정 아이템을 왜 다뤘냐고 혼내기도 했고, 사사건건 개입하고, 심지어 뭐,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한도전이나 라디오스타 같은 것이 국민을 자파로 만드는 1등 공신이다, 막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이 상황에서, 예. 그 안에서 참고 일하는 젊은 기자들과 PD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하여튼 참 여리시고 천상 우리 큰 누님이나 이모뻘인데 최민희 여기. 그래 읍소를 눈물로 호소하고 났더니 뭐 좀 반응들이 어떻든가요? 일단 한겨레 신문이 그 다음 날 왜 MBC가 그 메인 뉴스에서 26일 당일 저에 관한 기사를 넣게 된 과정을 취재를 했습니다. 진짜. 그랬구나. 그래갖고 보도가 되었는데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다. 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기사 말미에 보면 MBC 내부 기자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런 얘기까지 취재를 해준 젊은 기자가 진짜 계셨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진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게 보복성 보도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물론 뭐 저의 선거법 논란을 다루었던 언론사들, 동아일보까지 포함하여 안 다루셨죠. 예. 일단 제가 신문 현업, 제작 현업에 오랫동안 일해왔던 저로서 그냥 가치 개입이나 판단 없이 뉴스 가치와 이게 지면에 실릴 또는 전파를 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몇 번째 꼭지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해야 하느냐, 그냥 아주 기술적 입장에서 보건데 엿새 전에
지역 일간지에 단신으로 났던 사항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엿새 뒤에 전국 지상파의 메인 뉴스의 앞부분에서 다룰 거면은 왜 5일 동안 보도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는 역시 다르십니다. 아니, 일단 뒤늦게라도 그걸 보도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5일 전에는 왜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 일테면 몰라서 못했는지. 네. 선관위에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1,000명이 훨씬 넘는 다른 예비 후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뒤늦게 보도한다 할지 하다못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그 몇 시간 전에 최의원실에서 그런 게 폭로가 돼서 크게 보도가 됐다. 네, 바로 그것은 기본을 지키지 못한 보도인 것 같고요. MBC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사라고 네이밍 되어 있잖아요. 예. 공영방송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언론 자유와 이건 언론의 횡포. 횡포가 충돌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맞아요. 돌아다닙니다. 우리 언론들에서 야 누구 하나 잘못 보여? 또는 뭐 L그룹 특정 그룹하고 한번 전쟁을 시작해? 그러면 이제 기자를 쫙 풀어서 다 모읍니다. 옛날 정보, 그다음에 최근 정보 다. 그래가지고 꼭지를 하나씩 배정을 하고 융단 폭격을 해서 싸움이란 걸 시작하죠. 제가 이거 이미 이제 채널A 주주 구성 불법성 문제 다룰 때 제가 한번 그렇게 당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 이미. 제가 들은 바로 네. 그 총 입수하신 녹음 파일이 약 6시간 분량이라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4월달, 그러니까 2014년 4월 거, 그 다음에 2014년 11월, 이렇게 이분들이 두 차례 만나요. 두 차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러다 보니, 3시간 정도씩 돼서 6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 의원실에서는 전체 분량을 한번 듣고, 대강의 흐름은 파악해 두셨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녹취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뭐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제 감추려놓고는 계실 것 같고. 근데 전체가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예요? 네, 이번에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 노동법 전국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예, 저성과자로 찍히면 해고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쉬운 해고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이 전국에서 이미 MBC에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고 당한 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성재, 최승호.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고를 시킨 그 본부장이 버젓이 스스로 시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법정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예, 그런 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묻지마 해고, 이유 없는 해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이게 무슨 예비 검속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노동 지침 2개 내린 거 둘 다 문제지만 예를 들면 저성과자로 판단하는 과정. 아무래도 자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묻지마 해고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요번에 지금 공개된 걸 말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런 거 한두 가지 제목거리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 뉴스 이 보수 우익 인터넷 매체와 MBC 제2인자인 백 본부장이 만나서 청탁도 받고 청탁도 들어주고. 누구 뭐 출연시켜달라, 뭐 외주 광고 뭐 해달라 이런 얘기. 외주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피움 매체는 월급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월급이 없대요? 네, 월급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MBC 측에서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방송문화진흥회가 해당 매체들에게 광고를 주게 된다든지. 그 광고가 지금도 걸려있다 그러던데. 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매체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보수 매체들이 되게 힘들다. 인터넷 매체들이. 근데
두 매체, 뉴모와 데일리 뭐는 이게 좀 규모가 있는 데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잘 나가는 두 개의 매체 외에는 모두 영세해서 광고를 놓고 다툼이 치열하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쪽의 대표 농객인 지은모 씨, 예. 이분한테 충성하는 매체는 광고도 조금씩 돌아가고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면 미운털이 바뀌고 거의 아웃이다. 이런 정말 이게 MBC판 내부자들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요 MBC 녹취록을 예. 폭로한 것을 MBC에 우호적으로 보도한 매체를 보니까 그게 뉴데일리 지목된 그 매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특정 제가 잘 못 보던 인터넷 매체에 예. 저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매체 이름만 바뀌면서 인터넷에 계속 실려요. 그게 영영 파인더, 피읍한국닷컴, M워치 이런 데거든요. 예. 그리고 니은 데일리 이런.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봤더니 박한명 국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써서 네 이름으로 나가고 제가 써서 우리 이름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막 써야 될 때가 있었다. 또 피읍 리뷰는 다음에 못 들어가서 네. N파인더, 피읍한국닷컴을 통해서 원고를 송고해서 다음에 내용이 실렸다. 또 M워치를 통해서 네이버에 실렸다. 이게 완전히 제가 의문이 풀린 겁니다. 인터넷 무슨 매체들 5명 이하 다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지금 거론한 데들 다 거기.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되겠네. 제가 지금 폴리뷰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인터뷰 도중에. 네. 지금 막 열어봤더니 우측 상단에 2016년 방송진흥사업 공모 해가지고 방문진 광고가 터커니 올라와 있네요. 네. 방송문화진흥에. 자, 이게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우리 최 의원님 방에서 분석도 많이 해봤을 거고 이리저리 알아도 보셨을 것 같은데 최 의원 보시기에 네. MBC 백종문 측에서 이것을 녹음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건 모르죠. MBC에서 백종문 본부장뿐만 아니라 두어 명씩 따라갔던데 3명. 예. MBC에서는 서너 명, 4명 이렇게 참석한 것 같고요. 이걸 그러면 누가 녹음했다고 보세요? 누가 왜? 저는 녹음한 사람이 여럿일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럿이다? 예, 왜냐하면 내부자들 보면 아주 친한 사이에서도 녹음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네, 서로 녹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희에게 이걸 제보하신 분은 해도 너무한다 라는 공익적 마음으로 그동안에 이 방송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고 했던 저희 방으로 제보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녹음했는지는 명확치 않네요, 현재. 네. 저는 MBC는 상대적으로 크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 물질적으로나 뭘로 도와주는 것은 MBC 측이고 조그마한 수구 매체들은 거기에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야합해서 좀 부스러기 먹고 이런 건데 그래서 걔들이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걸 녹음을 했을까? 이게 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게 중요한 정보를 오가거나 중요한 밀담하거나 무슨 고도의 비밀 취재 자리는 아니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낄낄거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보면. 네, 그런데요. 제가 요즘 보면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비록 심각하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되게 심각한 내용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요즘은 대화하면서 녹음도 하고 이러는 게 일종의 문화랄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살벌해서 말이에요. 이놈의 세상이. 그러게요. 현행법에 보니까 내가 끼지 않은 타인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인데 불법인데 본인 얘기는 녹음해도 현재로서는 죄가 아니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더군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녹음을 알겠습니다. 하게 그게 뭐 되겠죠? 중요한 건 네. 아니고 아무튼 네. 남양주는 분구될 것이 뭐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어차피 네. 가서 미리 다소곳하게 시청에 가서 명함은 돌리지 마시고 그냥 얼굴만 보여주세요. 쓸데없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6시간짜리 분량 꼭 네. 공개를 해서 언론이 바로 잡히는 계기의 일조가 되기를 꼭 희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이강윤의 오늘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란 말이 참 많이 들어가는군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